안녕하십니까. 미래인재 고시학원 국어 김정우 강사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번 주였죠.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구급 공무원에 대한 시험 변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사실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 여러분들에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얘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뭔가 큰 변화가 있기보다는 그 발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그 시험을 위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고자 하니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정부에서 어떤 발표의 내용을 이제 했는지, 두 번째는 그 발표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세 번째는 그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발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사처는 올해부터 구급 공무원 시험의 신입 공채 시험에서 단순 암기 문항의 비중을 줄이고 추론형 문제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겠다고 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암기 위주의 문항을 줄이고 추론형 문제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겠다. 그럼 우리가 일단 여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추론형 문제가 과연 무엇이냐. 두 번째는 구급 공무원인 경우 피셋의 도입이 어려워 전공 과목 외 국어와 영어 과목에서 이 같은 변화를 깨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번 주 경향신문 내용을 발췌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보이실 거예요. 하나는 추론형 문제, 하나는 이제 피셋을 도입을 할 순 없지만 그와 유사한 문항을 출제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직접 언급을 이제 찍어서 했어요. 이렇게 맞춤법, 한자어라고 암기 위주에서 여기서 독해 추론형 문제인 피셋과 유사한 문제를 이제 내겠다. 그걸 올해부터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 뭐 인터넷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선생님들이나 또 수험생들이 또 직접적으로 정부에 전화를 해서 뭐 확인을 하고 뭐 이런 절차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실제로는 그냥 뭐 겉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다라는 기존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의견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이런 브리핑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이것들이 기존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방침이다 라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련한 거니까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발표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 추론형 문제라는 게 과연 뭔가, 피셋 문제라는 게 과연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조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론형 문제가 어떤 종합적 사고를 요하는 혹은 독해력을 조금 더 높여야 되는, 아니면 피셋 문제는 또 무엇이며 또 이게 과연 신유형 또 아닌가, 또 무언가를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여러 가지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문법이나 문학에서 어떤 추론형 문제의 성격을 가진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들고 들어오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봤자 뭐 보기를 가지고 와서 이 작품에 이제 적용을 하는 적용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문법에서도 기존에 있는 문법적 규칙을 들고 와서 사례에 적용하는 그 정도의 문제선에서 끝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추론형 문제란 과연 무엇이며 또 어떤 영역에 이제 국한을 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추론형 문제, 이제 필셋에 유사한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비문학에 적용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영역에 그걸 들고 올 수 없다가 아니라 좀 두드러지게 공부를 해야 하고 좀 그 문제들이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파트가 바로 비문학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걸 추론형 문제라는 것을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서 같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추론형 문제는 없던 것이 아니라 이미 시험에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 확대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2022학년도 지방직 9급에서
이제 19번 문제, 20번 문제가 추론형이라는 이제 추론이라는 말을 달고 나서 문제를 냈던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공무원 직렬에서 추론 문제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있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과연 그 추론 문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떤 것이길래 과연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거랑 결부를 시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비문학 문제나 단편적인 암기 문제들은 이게 맞다 아니다의 구별이 아주 선명한 이제 사실 그대로의 판단만으로도 답을 쉽게 골라낼 수 있는, 그래서 암기만 잘하면 이게 답이야 라고 금방 이제 찾아낼 수 있는, 비문학도 마찬가지고 글만 잘 읽으면 이 문장이 선지와 어떻게 다른지 그 사실적 판단만으로도 쉽게 답을 골라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들에서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 문제들이 조금만 이제 심화가 되면 여기랑 좀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다른 느낌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제시가 되질 않아요. 저는 이게 추론형 문제이고 이게 독해력을 요구하는 조금 기존과는 다른 문제 스타일이고 이게 조금 더 피셋과 유사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기존에는 여기 있는 정보의 확인 위주로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여기를 읽으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좀 더 이해를 하고 그래야 여기 있는 선지를 이게 윗글의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맞다라고 볼 수 있어 라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추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자면, 그러면 추론 문제는 없었던 게 아니고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 문제들을 문법의 어떤 맞춤법이나 한자어, 특히 외워야 되는 지문 속에 이것들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그 시험의 전체적인 흐름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요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해석을 할 때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우리가 보통 20분 안에 20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기존보다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런 문제들은 사실 판단을 가지고 단순히 풀 수 없고 접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성적 자체도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문제가 기존의 문제와 차이가 있지만 거꾸로 얘기해서 차이가 없는 지점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추론이라는 것이 결국 정말 해석을 해서 나오는 값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해석을 해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선지가 답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추론 문제도 역시 뭐냐면 어떤 공적인 문제 틀 안에서 낼 수밖에, 그 기준에서 낼 수밖에 없고 답이 정해져 있어야 하므로 이 추론은 결국은 사실적 이해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접근하는 전략적인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만 이해를 해도 지나치게 무언가 다른 것들을 건들거나 다른 책들을 사보거나 또 다른 문제들을 풀므로써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확장시키지 않아도 그 사고의 훈련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이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답이 1번인데 이 1번을 여기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건 맞는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시험 문제 풀이 방식인가? 아니면 여기에다 어떤 논리를 집어넣거나 피셋에서 얘기하는 어떤 상황 판단의 어떤 명제들, 그런 것을 집어넣는 게 이게 과연 합당한가의 물음으로 돌아가면 그거는 피셋과 유사한 문제인 거지 피셋 문제를 내겠다라는 그 방침 자체에 어긋난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여전히 사실적 이해로 먹고 봤을 때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 이것을 이 무의미한 문장이라고 말하는 것과 대응을 시키면 얘는 과학이 아니다라는 말을 과학에서
사용될 수 없다라는 말과 이렇게 동일시 시킨다면 이 문제의 답은 결국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나올 수밖에 없으며, 그럼 추론형 선지라고 하는 것은 이 큰 거시적 독해의 흐름 속에서 무언가를 해석으로 도출해낸다라기보다는 특정 부분에 있는 문장을 재해석해서 유의한 문장으로 다시 재편성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조금 더 접근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시험이라는 것은 이게 시험의 어떤 이의제기나 시험의 어떤 그 문제 사항들 있죠. 뭐 답이 2개라든가 복수정답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피하기 위해서 출제자들은 근거를 놓고 문제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추론이라는 말을 혹은 추론형이라는 말을 저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결국 이 추론이라는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사실적 판단을 잘 하고, 이 사실적 판단 속에서 이것을 이 문장의 유의, 결국 어휘력이죠. 그 문장에 있는 요소들을 뒤바꾸거나 어휘들을 순화를 시키거나 교체를 함으로써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서 선지를 만든다고 하면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것이 추론형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은 비문학에 대한 시간을 조금 투자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사고 하는 것들로 단편적인 사실 판단의 문제를 안 낼 가능성이 조금 있다. 원래는 반영을 안 한다 그랬잖아. 이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이미 구급 직렬에서 안 냈던 게 아니라 그걸 확장을 한다고 했을 때 한두 문제를 그걸 썩는다고 해서 그 기조를 변화시켰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냥 그 문제를 조금 더 내겠다라는 의도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좀 더 그런 문제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어떤 상황을 대비해서,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자 이게 아니라 어떤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을 투자하되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의 기출 문제들 중에서도 추론형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들에도 거기에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이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그냥 단순히 사실적 판단의 이해의 문제와 조금 어떤 게 다른지를 분석해보고, 그럼 내가 그 문제를 대했을 때는 나는 좀 어떤 느낌이 들더라, 혹은 내가 이 문제를 올바르게 혹은 근거를 찾아서 푸는지를 좀 확인해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수능형 문제나 필생 문제 중에서 이 경향성과 맞는 혹은 추론형 문제와 비슷한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이건 비문학 공부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하자는 게 아니라 걷기를 하면서 이 추론형 문제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까도 이 낯섦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부감을 없애는 게 중요한 거니까 만에 하나의 가능성도 차단시켜버리겠다. 그런 의미에서 요걸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최근에 이거는 어떤 시험이든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선지를 혹은 문제를 자세히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독해형 시험으로 흘러가겠다라는 얘기는 결국 지문에 있는 어떤 거시적인 독해보다 그 안에 있는 세세한 세부 내용에 대한 파악이 훨씬 더 중요하고, 글을 꼼꼼하게 읽어야지가 전제가 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선지가 조금 길어질 것이고, 이 길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려면 이 문맥적 의미를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휘 수준의 대응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문제를 접근하는 데 필요한 자세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오늘 얘기한 취지를 다시 돌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했고 그 기조가 기존에 없었던 완전 새로운 것이라면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또 그거에 맞춰서 무언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확대하는 수준이라면 지금까지 해왔던 준비들 안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서 더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 되는 것이지, 무언가 새로운 시간을 내고 새로운 책들을 보고 새로운 문제들을 풀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견해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가지고 요걸 조금 더 한다 그래서 나한테 뭔가 손해가 있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비문학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서 거기에서 문제들이 조금 더 출제가 더 됐을 때, 비록 그게 추론형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더 자세히 세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쪽에 조금 시간을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혹시 그 추론형 문제에 대한 대비 혹은 그 추론형 문제와 기존에 나왔던 공무원 다른 직렬들에 나왔던 어떤 비문학의 패턴화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설명 방식을 물어본다든가, 뭐 빈칸 문제를 낸다든가, 순서를 낸다든가, 뭐 접속사를 낸다든가, 이런 문제들과 그 차이를 두고 그런 문제들을 냈을 때 자신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공부가 안 돼 있어. 근데 단시간에 좀 이걸 해결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이제 2월 18일부터 저희 미래 이제 국어 학원에서, 고시 학원에서 이런 국어 무료 특강을 여니까 와서 들으시면서 좀 기존에 했던 것들을 잘 정리하고 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대응 방향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그게 반영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명확하게 국어에서 재단을 하고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뭐 한자어나 표준어 맞춤법 이런 부분을 또 버리고 또 안 하시기도 어렵잖아요. 그거 바뀐다고 해서 또 그게 바뀌면 무조건 맞춤법을 빼겠다, 이런 의도로 받아들이기도 힘드니까 원래는 거기에 이제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는 문제에 그런 요소들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 설명을 듣고 좀 혼란스러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견해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런 문제들과 함께 좀 덧붙여서 좀 정리하고 공부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인재 고시학원의 국어 김정은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